직장이나 사업은 먼저 이렇게 딱 둘러봤을 때 회사에서 실무도 하고 중간 관리자 역할도 할 나이일 거예요. 또 잘 하신 분들은 상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, 성치원입니다. 지금은 74년 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 좀 운기를 한번 볼게요. 일단은 갑인생의 특징을 한번 보면 한마디로 기둥 같은 사람, 주변 사람들을 듬직하다고 하지만 막상 본인은 속으로 이거 다 내가 책임져야 하나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분들입니다. 그리고 호랑이띠답게 뭐 하나 시작하면 물러서지 않고 꼼꼼히 파고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내죠.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사람까지 챙겨서 내 손해가 됩니다. 그래서 올해 하반기 키워드는 딱 내 몫은 내가 지킨다, 내 몸값은 낮추지 않는다,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지내시길 바라고요. 상반기 정리를 가만히 해보면요, 올해 상반기 어떠셨어요? 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 상반기에 서로 일로 골치가 좀 아팠을 겁니다. 특히 직장에서 형님 이거 좀 같이 합시다 하고 덜컥 같이 해줬는데 막상 성과는 딴 사람이 가져가고 가족 친구 돈 빌려줬는데 아직 못 갚았어 하고 소리 들으면 내가 왜 이랬지 하고 후회가 밀려왔죠. 그런데 다행인 건 이게 갑인생이 원래 사람 보면서 배워야 하는 시기였어요. 그래서 하반기는 상반기 정리 못한 걸 깔끔하게 끊어내시고 내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. 하반기 천천히 통합적으로 한번 제가 바라보면은 딱 쓸 사람은 쓰고 끊을 사람은 끊는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갑인생 호랑이띠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강한 사람이라고 보고 야물고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도 여리고 몸도 안 좋고 그래요. 갑인생들이 튼튼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성씨궁합으로 봤을 때 한씨나 허씨나 이런 성씨들이 문씨나 골격이 크고 이렇게 사람이 뼈대가 강하고 보기보다 힘이 셉니다. 성씨궁합이 맞지 띠별로 봤을 때는 갑인생들 호랑이가 어흥하고 힘이 좋고 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. 마음도 여리고 특히나 여성들은 남자의 눈물을 흘리는 격이다. 무슨 말이냐면 한번 잡은 내 모든 거 다 줘버려. 그런 사람들입니다. 그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착하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는 운기가 딱 봤을 때 사람이 끈고 맺는 거를 정이 많아서 못하고 있어요. 그런 걸 정리하는 하반기다 그렇게 생각해요. 운이 좋은 시기는 특히 9월에서 11월인데요. 사람 덕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고 묶였던 계약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달입니다. 근데 이제 또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있겠죠. 그 시기에는 7, 8월에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구두 약속만 믿으면 100% 뒤통수 맞을 수 있겠다. 이거는 사기꾼을 만나지 마라.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는 직장이나 사업, 금전, 가족, 인간관계, 건강, 연애까지 갑인생들이 보기보다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똑부러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. 특히나 정에 끌려다니지 말으셔야 됩니다. 직장이나 사업은 먼저 이렇게 딱 둘러봤을 때 회사에서 실무도 하고 중간 관리자 역할도 할 나이일 거예요. 또 잘 하신 분들은 상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의 중간급 관리자라고 말하기가 쉬울 겁니다. 부서 이동도 있고요. 팀 개편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.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 계셔 주셔야 잘해요. 뭐 어쩌고 언니가 있어야 잘해요. 이런 말들 믿었다가 제가 아까도 그랬죠. 마음이 여리고 기도 얇다. 그건 하면은 같이 하더니 나 혼자 다 하고 있어. 왜 그럴까요? 갑인생들이 인정이 많고 하란 대로 다 해서 그래요.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잘해서 그럽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내 권한인지 내 몫을 지키지는지 내 건강을 버틸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따지고 보고 움직여야지. 안 그러면 하는 일마다 그르치고 본인이 몸만 권하고 되는 일이 없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사업하시는 분은 하반기에는 오래된 파트너 정리하기가 중요하다 그래요.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갖다 줬어요. 근데 다음부터 안 갖고 와. 왜 안 갖고 오지? 왜 안 갖고 오지? 하던 일을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. 그런데 오랜 사람, 묵은 사람도 해주는 거 갑자기 안 해주면 싫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아닌 인연은 끊을 때는 끊어야 된다 그래요.
오래된 거래처나 외상중개 몇 년째인데 정산하니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데인지 무조건 끊을 때는 그거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. 다른 이유로 볼 때는 반면에 예전에 손절했던 거래처가 조건 좋게 다시 연락 할 수도 있어요. 그때는 좋다.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이제 금전운을 보면요. 예상 못한 지출이나 올해 하반기에 집안 수리, 부모님 병원비 등등 들어갈 일이 많이 생겨요. 법마치 좀 나간다 그래요. 그러니까는 돈 관리를 잘 하시고요. 7, 8월에는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일에 돈이 터질 일이 있습니다. 돈을 잘 관리를 하시면 돼요. 남한테 뜯기지 말고. 특히나 사람과 금전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빈생들은 마음이 약해서 기도 얇고 함부로 주는 게 정이 오래 안 사람들한테는 끊고 맺는 걸 못합니다. 그걸 주의해야 되고요. 올 하반기에는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하고 부부싸움이나 작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. 그게 크게 번질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없게끔 서로 대화를 잘하고 가정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. 자녀 문제를 보면요. 성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왜 아직 취업을 못하냐, 결혼을 못하냐 이런 잔소리들 안 하셔야 됩니다. 안 하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집에서 부모가 준 돈 갖고 밥 먹고 누워있고 용돈 타는 사람들은. 요즘에 20대 사장들도 많아요. 그런데 안 하는 그 아이는 뭐 이게 저 핑계예요. 이게 안 돼. 사람은 그릇대로 태어납니다. 나는 작은 그릇인데 내 자식은 큰 그릇이 되기 원하는 것은 옛날 60년대 이야기고요. 내 밥그릇은 종지인데 자식은 저기 양은 그릇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. 양판을 원해도 안 되고 사람이 그릇대로 밥그릇대로 부모의 성격이나 습성대로 자식은 태어나고 거기에 맞게 그릇을 키워야지 저 높은 곳을 바라본다면 본인들도 못 해놓고 자식들은 안 돼요. 자기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.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누워있는 애를 언젠간 일어나요. 본인도 그랬어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왜 그러냐면 지루해서도 나와요. 아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라면 안 그런데 하다가 하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에 빠졌잖아요. 죽도록 빠져서 높은 컴퓨터 뭐 프로그램에 되는 아이들도 있고 죽도록 빠져서 깡패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돈이나 게임이나 해서 망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부모의 성향을 딱 들여다보면 맞아요. 거의 맞다고 봐요 제가. 부모가 정말 열심히 책도 보고 공부하는 자식은 책 보고 있어요. 부모가 TV만 보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이거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합니다. 그래서 내 그릇을 들여다보지 않고 큰 그릇을 바라고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라.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그대로 키우는 게 낫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자, 다음번에는 건강운은 제가 보면은요. 무리하게 지금 이것저것 하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특히나 허리나 혈압, 관절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. 가빈생들은 특히 보기보다 성질이 급해요.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들입니다. 웬만하면 참습니다. 근데 한 번 폭파하면 보이는 게 없죠. 그래서 가빈생들은 몸을 생각하고 가장 위험한 게 위장입니다. 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안 좋은 게 솟은다고 말을 하거든요. 암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고 위암은 소리 없는 병이에요.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 요거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. 네. 왜 20대나 30대 때 진짜 나이가 어릴 때 연애를 하는 사람을 고르는 방법이랑 이제 50이 넘어서 사람을 고를 때는 구분을 좀 둬야 되잖아요. 어떤 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50대 때 사람 고를 때. 자, 50대에 제가 이제 52세 인간을 만날 때 솔로인 경우에 사람을 만날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성향을 볼게요. 가장 첫 번째로는 취미가 똑같아야 돼요. 그 나이에 인간 만나려면 서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거든요. 둘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맞는 게 좋아요. 40대에서 50대 넘어가면서 그래야 같은 것을 바라봐야 그 나이에는 연애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성적인 연애도 있고 마음의 연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일단은 코드가 맞아야 돼요. 그 나이에 연애를 할 때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미 생활이 중요하고 두 번째 나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서로.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눈빛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고 금전은 어느 정도 직장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. 사기꾼을 보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을 많이 하고 아주 여자애들 마음을 가려운 데까지 긁을 정도 다 읽어요. 제가 아까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걸 잘 분간을 해야 되는데 사기꾼들은 그냥 내가 해달란 말 안 해도 순서대로 똑같이 잘 해줘요.
그냥 알아서. 너무 잘해줘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이거는 해안이라 그래요. 이 사람 저 사람 물론 직장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서로 잘 들여다볼 수 있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같이 뜻이 통하는 사람이 괜찮다. 나이 들면 나는 저 산에서 살고 싶은데 나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. 그럼 의견이 안 맞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.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그래요. 진짜 동호회에서 만나면 좋겠네요. 네네. 동호회에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자, 내가 지금까지 74년 갑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갑인생들은 내 몫은 내가 지킨다. 사람은 가려서 만난다. 계약과 약속은 기록으로 꼭 남겨서 올해 하반기에도 참 좋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해가 온다. 그렇기 때문에 금전을 가지고 투자도 해도 좋은 해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도 해도 좋고요. 그런 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좋다.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해안을 키워서 인간한테 당하는 일이 없이 금전거래는 안 하시는 게 올해 좋다. 사업이나 우리가 뭐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건 해도 괜찮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자, 갑인생들 좋은 인연이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인연 또 만나를 해놓은 기가 있으니 잘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평택의 성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